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 중에 지금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잖아요. 그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올 10월쯤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기소된 대장동 배임 관련 사건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고요. 그 전부터 진행되던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관련 사건이 있죠. 정진상 전 실장은 428억 뇌물 약정 이런 혐의가 있고,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았다 이런 혐의가 있는데, 정진상 전 실장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배임 사건하고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유동규 씨에 대해서 10번이나 증인신문을 하고도 그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의 배임 사건하고 한꺼번에 나중에 선고를 할 거라서 앞으로 2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알 수가 없고요. 대신에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사건은 빠르면 올 10월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받는 혐의는 두 가지거든요. 크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가로 기소된 게 이재명 대표하고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돼 있는데 선거자금 용도 또는 뇌물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유동규한테 받았다, 이런 혐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경선자금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다 끝났고 추가로 기소된 뇌물 관련해서 지금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증인신문에 이어서 앞으로 3차례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뒤에 조우형 씨, 커피 마시고 왔다는, 검사실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왔다는 조우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이 돼 있고, 이후에 반대 신문을 하다가 중단이 됐던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 2차례 정도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계 휴정기간 2주 동안 7월 말 8월 초 2주 동안 이제 휴정을 하거든요. 그 휴정기간 2주를 지나고 나면은 한 2차례나 3차례 정도 더 기일을 열 것 같아요. 검사가 신청할 경우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또는 추가 증거조사에 대해서 한두 차례 더 하고 나면 바로 결심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결심 공판이 8월 말이나 9월 초쯤 될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면 한두 달 뒤에 선고를 할 테니까, 통상의 경우라면 그러면 10월쯤에는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겠다. 다만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라면은 지금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맨 뒤로 밀어놨어요. 하다 말고. 유동규 씨가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예정돼 있는 대로 다음 달 중하순에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10월 선고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그때도 또 유동규 씨가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 이렇게 다른 이유를 대면 그만큼 늦춰질 수는 있는데, 그 늦추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정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중에는 처음으로 10월에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사건에 대해서는 2021년에 유동규가 나무기 만든 돈을 4차례 8억 4,700만 원을 받아서 그중에 3차례에 걸쳐서 김용 전 부원장한테 6억 원을 전달했다, 이거거든요. 5월 3일, 6월 8일 또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이렇게 해서 1억, 3억, 2억 전달했다는 건데, 그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는 유원홀딩스 유동규 씨 사무실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사파리 입고 와서 여기다가 옆구리에다 끼고 갔다는 그 1억 원 비롯해서 그 이후에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 집 앞에 와서 돈을 받아갔다고 하는, 그래서 많이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날 정작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있던 정민용 씨는 돈 전달책이거든요. 정민용 씨는 블라인드 아래로 이렇게까지 허리를 숙여서까지 봤는데 김용 전 부원장이 무슨 돈봉투 들고 가는 거, 쇼핑백 들고 가는 거 못 봤다고 증언을 했죠. 더더군다나 그날 유동규 씨나 정민용 씨가 골프 연습장에 있었다, 오후에 골프 연습장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해서 변호인단이 입증을 한 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줬다는 사람들이 유원홀딩스에 있지 않았어라는 부재 증명을 변호인 측에 했고, 받았다고 하는 김용 전 부원장, 유동규가 줬다고 하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도 알리바이 주장을 한 바가 있죠. 증인까지 나와서 그날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이 자기 방에서 미팅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위증을 한 거라고 의심을 하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분이 캘린더에 그 일정이 기록돼 있었다라면서 그걸 사진 찍어서 제출했는데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출 안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뭐 압수수색하고 이러고 있어요. 위증한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건 전체에서 알리바이 증명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것이 뭐 위증이든 아니든 간에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없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그거는 뭐 알리바이 부재 증명이 성립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전달했다는 것도 뭐 6월 8일에 집 앞에서 유동규 씨 집 앞에 김영전 부원장이 차를 타고 와서 길거리에 세워놓고 차 안에서 돈 받고 앉아서 대화 나눴다 뭐 이런 거 제가 현장까지 가서 현장 여건상 거기에 도저히 차를 세울 수 없는 장소다. 24시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그 우회전하는 셋백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세워놓을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주민들의 인터뷰까지 따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만약에 무죄가 나오고 그리고 선거자금 성격이 있는 뇌물을 받았다라는 1억 9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이제 추가로 제기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요거까지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아마 이거 내년 총선에도 아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들은 언제 1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이 지금 미뤄져 있으니까요. 이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도 직접적으로 아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오늘도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 증인신문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증인은 누구냐면 박영수의 인척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입니다. 이모 이기성 씨입니다. 뭐 이제 실명으로도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용전 부원장한테 1억 9천만 원을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자금의 원천이에요. 분양대행업자니까 이 위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때 호방건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분양대행 계약을 맺는데 남욱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서 호방건설에서 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뻥튀기를 해서 계약을 해줘요. 그리고 그 차액을 남욱이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 무렵의 일인데 그렇게 해서 분양대행 용역을 받아서 남욱한테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돈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한 3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남욱이 자기 술값 없다고 술값 내달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뭐 생활비도 없고 활동비도 없다면서 1,000만 원 요구해서 1,000만 원을 주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금액이 커져서 1억 5천만 원을 줬고 그 1억 5천만 원이 자금원이 돼서 그게 남욱을 거쳐서 일부는 김만배를 거쳐서 유동규한테 갔고 그 유동규가 그 1억 5천만 원을 1억은 김용 5천만 원은 정진상에게 뇌물로 줬다고 하는 바로 그 자금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분양대행업을 장기간 하면서 현금을 수시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성공을 하면 분양이 끝나고 나면 발주처한테 뭐 인사조로 돈을 좀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자금을 많이 조성을 했다고 하고요. 이 무렵에도 같은 방식으로 남욱 씨가 요구를 해서 거기서 뭐 업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그리고 추가로 자기가 소유한 다른 회사라든지 또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분양대행 업체 직원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세탁하고 그렇게 현금을 만들어서 남욱에게 전달을 해줬다고 하는데 2014년 4월 또는 5월부터 약 1년간에 걸쳐서 2015년 4월까지 42억 5천만 원을 남욱한테 줬다는 거예요. 뭐 이들끼리는 이렇게 수십억 또는 대장동 일당들끼리는 막 수백억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욱이 위례사업 분양대행을 줄 테니까 그리고 호방건설하고 계약을 하면서 업계약을 하도록 해줄 테니까 차액을 다오 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대장동 사업도 너네한테 줄게. 그 분양대행 사업 줄 테니까 돈 좀 더 줘. 돈이 더 필요해. 그래서 금액이 뭐 몇십억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주고 나서 나중에 남욱이 이제 약속을 안 지켜서 뭐 대장동 분양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사업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켜서 돈을 다시 토해내라 하는데 남욱이 뭐 미국 가서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열받아서 검찰에 제출할 투서도 작성하고 실제로 제출은 안 됐는데요. 투서도 작성하고 남욱한테 보내는 내용 증명도 작성을 합니다. 그 내용 증명에는
남욱을 통해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유동규에게 선거 자금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초안에는. 근데 나중에 김만배 씨가 그걸 보고 그 유동규 얘기하고 자기 동생 얘기는 빼라. 그래서 실제 남욱한테 전달된 내용 증명에는 이 유동규의 이름은 사라지는데 이재명 최측근에게 선거 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의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네가 최초의 자금원이 됐는데 그 자금을 전달을 할 때 이재명의 2014년 재선 선거 때였잖아요. 그 선거 자금으로 제공한 거 맞지? 예. 그리고 유동규나 또는 남욱이 돈을 요구할 때 남욱이 누구 준다고 그러면서 돈 요구했니? 했더니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유동규에게 돈이 전달이 됐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이재명 선거자금 명목으로 유동규에게 돈이 전달이 됐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듣기 시작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역시 진술이 작년에 번복이 된 거예요. 최초에는 이런 진술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내용 증명을 띄우고 남욱하고 김만배하고 싸우죠. 이 자금을 이기성한테 누가 돈을 돌려줄 건지 자기들끼리 비용 문제를 가지고 엄청 싸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남욱하고 김만배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도 남욱 만나서 그 돈 얘기를 또 마저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부를 또 몇십억을 돌려받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박영수 인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본인 얘기에 의하면 본인 아버지를 통해서 박영수를 소개를 받았는데요. 뭐 촌수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먼 친인척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걸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김만배가 남욱한테 소개시켜 줄 때는 박영수 사촌이라고 소개시켜 주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 아주 촌수를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먼 친인척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개받고 나서 그 박영수 씨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증언 중에 1억 5천만 원이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남욱이나 이 사람도 기소가 안 돼 있어요. 그 돈을 받았다고 하는 유동규가 줬다고 하는 정진상 김용만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이분이 1억 5천을 어떻게 만들어 줬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이분이나 이 본인 계좌나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 계좌 거래 내역을 쫙 뽑아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정확하게 1억 5천을 누구한테 줬고 돈이 어떻게 마련이 됐고 이거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 직원들 명의로 또는 본인의 하청업체와 거래 관계에서 계속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다만 이분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남욱한테 그 전에 찔끔찔끔 주다가 5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1억을 준 걸로 나오는데 지금 남욱의 진술은 달라요. 남욱의 진술은 1억 원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유동규의 진술은 또 다릅니다. 뭐 처음에는 1억 5천만 원을 전부 김만배한테 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1억 원을 남욱이 줬다고 하니까 아 맞아 남욱은 나한테 1억 원은 남욱이 줬고 나중에 김만배한테는 5천만 원 받았어. 그러고 그 돈을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경위도 진술이 몇 번 번복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 전달한 사람, 받아서 줬다고 하는 사람도 진술이 몇 차례 다 번복이 되는데 이분의 거래 내역이나 진술을 보더라도 남욱의 진술하고는 또 엇갈리는 거예요. 5천을 먼저 줬냐, 1억을 먼저 줬냐 이런 부분에서도 엇갈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도 이제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이 되는데 2021년에도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 5인방에 대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2021년 말에. 근데 그때 이분의 진술 조서를 보면 그 돈을 달라고 남욱이 요구를 할 때 용처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궁금해서 두세 차례를 물어봤대요. 그런데도 남욱이 넌 알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형은 알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안 알려주더라. 그러더니 작년에 하반기에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진술이 번복이 돼요. 작년 9월 이분의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그때는 처음부터
처음 만날 때부터 남욱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용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 근데 나중에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뒤늦게 들었는데 유동규한테 돈이 일부 전달됐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전부예요. 무슨 김용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들어본 바가 없고요. 김용 부원장을 오늘 법정에서 처음 봤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진상 얘기는 들은 적이 있대요. 그것도 나중에 2020년에서야 뭐 정진상이 뭐 박달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라든지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이라든지 남욱이 추진하고 있던 이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는 남욱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했는데, 김용 얘기는 뭐 선거 자금이 됐든 대장동 뭐 인허가 편의가 됐든 박달동이 됐든 이 과정에 일절 들어본 바가 없다. 오늘 김용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금을 만들어서 전달했다는 이 이기성 씨가 정작 김용에 대해서는 남욱한테도 유동규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얘기는, 그거는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증인신문 아직 안 했거든요. 이제 그때 정진상 전 실장에서 측에서 아마 탄핵을 하면 될 일이고, 어쨌든 김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재판 끝난 직후에 언론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이분이 남욱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을 녹음을 했어요. 2021년 2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1년 하반기에 이슈가 정치 쟁점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불거지는데, 그 직전에 2021년 2월에 이기성 씨하고 남욱 씨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에서 그 대화 내용 중에 언론이 뽑아서 보도를 한 걸, 굉장히 섹시하게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했던데, 남욱이 얘기한 대목을 이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오늘 형이, 여기서 형은 이제 이기성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동규 형 쪽 우산 아래로 들어가 이제 편을 갈라서는 거지.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편이 갈라서는 거다. 그러니까 형은 동규 형 우산 아래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찰이 동규 형 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동규 형 쪽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듣고 싶은 대답은 이재명 측,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건 내 관심사도 아니고 듣지도 못했어. 그건 내 관심사도 아니야. 나는 오로지 PM 용역을 계약하는 게 그게 유일한 관심사였지, 뭐 누구한테 뭐 들어가고 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돈을 돌려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욱이 이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나옵니다. 기스가 나도 지사한테 기스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지사는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2021년의 얘기입니다. 지사한테 기스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이 사람의 이분은 뭐 그게 뭐 이재명이든 뭐 정진상이든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사한테 기스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야 라고 남욱이 얘기한 것을 뽑아서 뭔가 그 이 사람의 입막음을 하려고 한 것 정황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유동규가 뭐 계속 돈 요구하면서 남욱한테 뭐 선거자금 얘기 요구를 했고, 그리고 남욱도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한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선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적어도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남욱이 대화 중에 뭐 사실이든 아니든 본인이 모르지만 유동규한테 들은 얘기를 얘기한 것은, 전달한 것은, 그것은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배는데, 그거를 엄청난 무슨 자료가 공개된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 녹취록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런 대목은 보도가 안 나오죠. 남욱이 얘기합니다. 지사야 막말로 뭘 들어주겠어. 그 사람은 얄짤없는데. 이재명은 얄짤없다. 그 사람이 뭘 들어주냐. 아무런 부탁 이런 거 안 들어준다. 그 얘기를 남욱 입으로 2021년 2월에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거는 뭐하고 오버랩 되니까, 2021년 수사 당시에 남욱이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JTBC하고 인터뷰한 대목이 있죠. 우리가 안 찔러봤겠어요. 이재명 뭐 10년 동안 넘게 찔러봤는데 뭐 CR도 안 먹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남욱이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그 직전에 자기들끼리 대화 나눌 때도
이재명이 뭘 들어주겠냐. 이재명은 얄짤없다. 그리고 최근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남욱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은 유독 민간 사업자들을 싫어하더라. 100%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본인 입으로 최근에 또 증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욱이 돈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뭐 뒤통수를 쳐서 만들어가지고 유동규한테 전달해 준 당사자라고는 하는데 그 남욱은 최근까지도 뭐 이재명이 편의를 봐줬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기들끼리의 녹취록,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지사가 막말로 뭘 들어주겠어. 그 사람은 얄짤없는데 이렇게 남욱이 얘기한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언론이 이 부분은 쏙 가리고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는 부분만 자극적으로 뽑아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이분이 이렇게 2021년에는 무슨 뭐 선거자금 얘기, 유동규 얘기 뭐 전혀 들어본 바 없다. 물어봐도 안 알려주더라 남욱이 이렇게 진술하다가 2022년 작년 재수사 시작하면서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근데 이상한 정황이 하나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분이 본인의 분양대행 업체에서 계약을 업하고 발주처인 호반건설하고 계약금을 뻥튀기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수수료를 받아서 그 중에 잔금, 업돼 있는 뻥튀기 돼 있는 돈을 빼서 남욱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술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본인의 법인에서 자금을 빼내서 준 거니까 로비 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준 거잖아요. 그 배임 내지 횡령이잖아요. 법인에 대한 횡령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검찰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무혐의 종결이든 기소든 아무것도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검찰이 쥐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이 사람들 소한테 콧뚜레 하듯이 콧뚜레 지금 깨놓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끄는 대로 그냥 힘만 톡톡 줘도 끌려다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적어도 본인이 언제든 기소될 수 있는 상태. 근데 이분 기소 안 됐거든요. 횡령도 있고 뇌물도 있고 정치자금도 있고 막 있는데 이분은 기소가 안 됐어요. 그래놓고 아니 혐의가 없으면은 종결을 하든지 무혐의로,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 안 하죠. 이거 나중에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사건 때 또는 조범동 씨 사건 때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 태반이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기소도 안 하고 그렇다고 종결도 안 하고 콧들에 깨놓고 원하는 대로 지들 멋대로 증인석에 세워놓고 유리한 증언 뽑아내는 그런 용도로 써먹고 있는 거죠. 이분이 지금 적어도 신분이 그런 상태다. 왜 기소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 작년 9월에 이런 진술이 처음 나왔는데 뭐 선거자금 얘기, 유동규 얘기 이런 얘기도 처음 나왔는데 그 직전에 대장동 일당들이 기소돼서 재판을 한참 받고 있던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이분이 이 사건 대장동 일당들 본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거든요. 이때만 해도 본인은 모른다고 했어요. 검사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2억 외에 20억 5천만 원을 남욱이 어디다 사용했다고 하더냐 그랬더니 용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변호인도 물어요. 변호인도 남욱이 용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안 했다. 용처나 이런 것은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인이 그거 어디다 쓸지 추측도 안 해봤냐 그랬더니 워낙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양한 비용으로 쓰이겠다고만 생각했다. 이재명의 선거자금으로 쓴다 또는 뭐 정진상 김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동규한테 들어갔다라는 얘기 또는 유동규한테 줄 거라는 얘기를 남욱한테 들은 적이 없다. 작년 이 무렵까지만 해도 작년 봄까지만 해도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작년 하반기에 재수사 시작하고 본인도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이러면서 남욱이 증언하는 것처럼 남욱이 진술하는 것처럼
진술이 바뀐 겁니다. 그 선거자금 어느 순간 선거자금으로 쓰인다고 내가 들었어.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 유동규한테 돈이 들어간다고 들었어. 이 얘기가 어느 순간 작년 하반기에 진술이 번복되면서 생겨난 진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김용 재판이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 재판 같으면은 또 혹시 모르겠는데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이기 때문에 김용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뭐 또는 알거나 뭐 이런 진술이라도 나올까 하고 들어봤는데 김용 오늘 얼굴 법정에서 처음 봤다고 하고요. 그 전에 뭐 남욱한테든 김만배한테든 누구한테든 김용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나마 유동규 얘기를 들어봤다는 것도 작년 하반기 재수사 시작하면서부터 이 진술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김용에게 뇌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언이 아니에요. 그 자금원이 됐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 돈이 몇 단계를 걸쳐서 전달이 됐다고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본인이 들은 얘기, 돈을 요구한 남욱한테 들은 얘기가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김용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 심지어는 2021년에 2월에 아까 이제 녹취록 얘기 들려드렸잖아요. 남욱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대선 경선 자금에 대해서도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 2021년에 유동규한테 남욱 통해서 유동규한테 돈 받았다고 경선 자금 받았다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바로 오늘 그 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선 경선 자금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검찰 측 증인인데 검찰이 원하는 증언이 나온 게 없는데 그저 오늘 검찰이 공개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이 사람과 남욱의 대화 녹취록 그 중에 일부만을 따서 일부만을 딴 걸 넘어서서 검찰의 주장, 검찰의 신문 방향에 맞춰서 언론 보도가 나온 거지 사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같은 녹취록에 이재명은 뭐 지사는 얄짤없다. 뭘 해주겠냐. 이런 얘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오늘 오히려 추가로 확인이 된 겁니다.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걸 보도하는 게 뉴스인데 새로운 걸 보도를 안 하고 어떻게든 검찰 편에서 보도를 하려고 언론이 노력하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거는 오히려 파묻히고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기성 씨에 대한 오늘 증인신문 끝났고요. 그리고 2주 뒤에 조우형 씨에 대한 이제 증인신문이 있고 조우형 씨는 이 사람이 만든 자금을 남욱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조우형 씨 대장동 초기부터 뭐 부산저축은행 때부터 이렇게 사업에 관여를 한 사람이죠. 조우형 씨에 대한 증인신문 한 번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중순과 후반에 하반기에 그동안 중단돼 왔던 유동규 씨에 대한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10차례 증인신문이 끝났어요. 근데 이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에 반대 신문을 하다가 유동규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중단됐고 순서를 바꿔서 유동규를 맨 뒤로 밀어놨거든요. 그 맨 뒤로 밀어둔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 2번 2주 있을 예정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절차 들어갑니다. 뭐 피고인 신문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증거조사 추가로 있으면 하고 그런 이제 마무리 절차하고 결심 공판까지 마치고 나면 빠르면 올 10월에는 1심 선고가 있지 않을까. 이 재판이 바로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사건이기 때문에 뭐 김용이 받은 뇌물 또는 정치자금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경선 자금, 대선 경선 자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선고가 나오느냐. 유동규가 무슨 자기 사무실에서 쇼핑백에 뭐 골판지 박스에 담긴 쇼핑백을 1억을 줘가지고 김용이 여기다 끼고 갔느냐, 아니면은 유동규 집 앞으로 김용이 차를 타고 와서 버스 정류장 앞에다가 차를 세놓고 거기다가 돈을 주고 앉아서 대화를 나눴느냐, 뭐 이런 사건 이 사건이 무죄가 나오느냐 아니면 유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그나마 정진상 사건이 한없이 미뤄지게 생겼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총선 전에 적어도 한 사건, 이 사건은 1심 결판이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내년 총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올 연말부터 총선 6개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 모두 가동될 거 아니에요. 그 무렵에 1심 선고가 나올 테니까 매우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선고가 나올 거니까. 자, 이런 정도로 오늘 공판 소식은 마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